그러면 다음 예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배열을 한번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배열의 복사. 배열을 복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일반적인 방법과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배열 복사. 배열 복사 한번 해보세요. 타블렛 보이드 어레이. 그리고 이제 채점을 다 했거든요. 주말에 보고 오늘 피드백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길게 안 하고 간단하게 점수와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어떤 부분 그런 얘기만 하고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시험 다들 잘 치셔가지고 갖고 가면 어레이 카피 4 인플젠플입니다. 배열 복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요. 배열 복사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깊은 복사와 깊은 복사와 그다음에 얇은 복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얇은 복사. 자바스크립트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깊은 복사는 저희가 이제 주소와 배열이나 객체가 어떻게 메모리에 들어가는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힙방이 있고 스택방이 있는데 스택방의 주소만 딱 해놓고 덩치가 커서 힙방에다가 데이터는 힙방에다가 만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배열도 마찬가지로 객체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얇은 복사와 깊은 복사의 차이점은 뭐냐면 저번에 그림으로 한번 알려드렸는데 그림으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한번 보도록 할까? 여기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택이죠. 스택 메모리 이렇게 해서 하네요. 여기서 힙방에는 객체나 배열 이런 들어가는 거죠. 덩치 큰 애들. 스택방에는 일반 변수들, 일반 자료형만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주소가 있으면 주소가 이렇게 돼 있죠. 주소가 뭐 01번지 있으면 값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기 값 이렇게 연수명 값을 넣는 형태라고 하면 요 밑에 A의 값이 1 이렇게 일반적인 변수들은 이렇게 들어갈 거고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배열은 어레이죠. 어레이 이렇게 변수명이 있고 요게 데이터를 어레이가 뭐 이렇게 ARR이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1, 2, 3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돼 있다고 치시면 요 안에다가 1, 2, 3 이렇게 안 들어간다고 했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데이터가 너무 커서 그래서 힙방이 얘네들을 위한 방이죠. 객체나 배열이 덩치가 커서 힙방이 배열이나 이런 애들을 위한 방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방번호 1번입니다. 방번호 1번을 딱 적어주고 힙방번호 1번을 딱 적어주고 1번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거기서 1번 방번호 2번 3번 이런 식으로 1, 2, 3 이런 식으로 집어넣는 거죠. 그러면 순차적으로 배열이 딱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 힙방 번호고요. 힙방 번호 얘를 딱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스텝방에 딱 ARR 변수의 값을 참조할 때 먼저 번지를 보고 아 여기 있네 여기 찾아가서 데이터를 하나 둘셋 이렇게 꺼내오는 겁니다. 이렇게 꺼내오는 겁니다. 데이터를. 그런데 이제 복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복사를 하려고 하면 이제 깊은 복사가 뭔지 설명을 드리죠. 깊은 복사가 뭔지, 얇은 복사가 뭔지 설명을 드리죠.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설명했죠. 배열이나 객체들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ARR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주소 있죠? 주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소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참조 자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1, 2, 3 데이터가 저렇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복사를 하려고요. ARR 2로 똑같이 얘를 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제 얇은 복사부터 말씀드립니다. 얇은 복사. 복사가 이제 이 데이터를 복사하는 거예요. 같이 복사하는 건데 얇은 복사가 뭐냐면 얇은 복사는 ARR의 값을 그대로 또 변수 있죠? 또 그대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위해서 밀어 넣는 거예요. 여기 얇은 복사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ARR의 값이 지금 뭐로 돼 있죠? 값이 아니고 주소로 돼 있잖아요. 주소를 복사하는 주소를 ARR 이에는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이렇게 메모리에 ARR 복사를 했습니다. ARR 이에 요 주소가 들어가겠죠? 그대로 요 주소가 들어가. 얘가 실은 대입 연산자예요. 그죠?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스택방에는 배열 같은 경우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가 그냥 대입 연산자에 들어가 있어요. 이번에 이해하시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1번도 얘를 보내주고 있고 가리키고 있고 2번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요거를 얇은 복사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얇은 복사의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배열의 얘를 갖다 요 안에다 쏙 집어넣잖아요. 쏙 집어넣으면 특징이 뭐냐면 1, 2, 3 이렇게 있는데 얘를 이 공을 다 붙였습니다. 10번, 20, 30으로 곱하기 10을 다 한 거죠. 이렇게 하면 어레이 10이 값이 10, 20, 30으로 바뀌었어요. 바뀌자마자 얇은 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레이 2도 얘를 주소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얘가 바뀌니까 얘도 당연히 1번 찾아보니까 아까는 1이었는데 10으로 바뀌었으니까 같이 바뀌는 경우가 생기죠. 그죠? 같이 바뀝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 얇은 복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원본 값이 바뀌면 복사본도 바뀐다. 복사본도 바뀐다. 얘가 얇은 복사의 특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 중간에 요 밑에 라인에서 처음에 1, 2, 3 이렇게 넣었다가 중간에 라인에서 AR의 값을 바꿔버리잖아요. 0번지를 뭐 10으로 바꿨다 하면 난데없이 AR2가 같이 데이터가 바뀌면서 프로그램이 오동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오동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복사 방법은 얇은 복사보다는 깊은 복사를 쓰셔야 되는데 얇은 복사는 금방 설명을 드렸고 대입 연산자를 위해서 밀어넣은 건 얇은 복사입니다. 주소가 그냥 복사되니까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꾸면 같이 바뀝니다. 이 얇은 복사고 깊은 복사는 이런 단점이 있잖아요. 원본 값이 바뀌면 복사본의 값도 바뀝니다. 안 바뀌게 만들어주는 게 깊은 복사입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냐면 주소를 따로 만들어요. 요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ARR2라는 변수에 주소를 같이 쓰니까 같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예 따로 만듭니다. 2번 번지에다가 따로 만드니까. ARR2 복사를 하되 주소를 복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값을 갖고 와서 다른 번지에다가 복사를 하겠다. 이렇게 2번이 아니면 20번이라고 할게요. 20번. 그래서 깊은 복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 2, 3, 점점점 해서 보여 10, 20, 30,
1, 2, 3 이렇게 하고요. 여기다가 주소를 20번으로 해놓고 복사를 하되 값을 복사했습니다. 복사를 하되 얘는 얘를 바라보고 1, 2, 3 값은 똑같죠? 1, 2, 3, 1, 2, 3 값은 똑같죠. 근데 복사를 하되 값만 가져와서 복사를 시켜서 주소는 따로 쓰고요. 그래서 얘는 얘를 바라보고 얘는 얘를 바라보고 값은 따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중간에 값을 바꾸더라도 얘는 전혀 영향이 없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사하는 것을 깊은 복사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죠? 얇은 복사, 깊은 복사.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신 건 아시겠죠? 주소를 따로 쓰니까 당연히 복사해도 이 값을 바꾸더라도 얘가 영향이 없잖아요. 그래서 영향이 없죠. 그거를 깊은 복사라고 하고요. 웬만하면 얇은 복사는 안 쓰시는 게 안전하고 복사하시면 깊은 복사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깊은 복사를 하는 방법을 지금 이 예제에서 보여드릴게요. 아시겠죠? 얇은 복사는 어떻게 한다고요? ARR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ARR 이렇게 대입 연산자로 밀어 넣으면 그냥 얇은 복사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얘의 값이 바뀌면 얘도 바뀐다. 이렇게 같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값이 같이 바뀜으로 인해서 버그가 생길 수가 있어요. 버그, 에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깊은 복사를 쓰는 것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면접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질문 나올 수 있습니다. 기술 면접에 이런 데도. 자가 배웠다는데 깊은 복사, 얇은 복사 설명해 보세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되겠지. 아나? 이런 되겠죠. 어쨌든 그렇고요. 그런 내용이고 요거를 생각하시면서 예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업하실 때 이제 포트폴리오가 중요하긴 한데 또 가면 또 면접이 있잖아요. 면접할 때는 이제 개발자분들이 나와가지고 선임 개발자분들이 나와서 질문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기술 질문도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은 복사와 얇은 복사, 깊은 복사는 대입 연산자로 대입 연산자로 우리 방법이죠. 여기에 얇은 복사죠. 얇은 복사.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얇은 복사는 쉽죠. 뭐 ARR 이렇게 되는 예를 들면 예를 들기도 쉽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 뭐 ARR에다가 이렇게 해보고요. ARR 2를 여기 그냥 밀어 넣으면 이게 얇은 복사 대입 연산자입니다. 그냥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깊은 복사는 값을 주소를 복사하기 하고 값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뭐냐면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냥 밀어 넣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반복문 있죠? 반복문으로 그냥 하나씩 밀어 넣으면 되죠. 그러면 저절로 깊은 복사가 됩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반복문이죠. 그래서 밑으로 드릴게요. 그래서 얘가 제일 쉬운 방법이 뭐예요?
예, 반복문 이용, 반복문 이용 해서 값을 새로운 배열로 저장하는 거. 네, 각각의 값을 새로운 배열로 저장. 이 반복문으로 돌려서 새로운 배열에다 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한 걸 깊은 복사, 얇은 복사는 뭐 쉬우니까 넘어가고 어차피 잘 안 쓰시면 되고. 요거는 뭐 비추천. 버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버그 발생. 버그 금방 말씀드렸듯이 원본의 값을 바꾸면 따라서 복사법도 바뀐다. 이렇게 하면 되죠. 이거 이가 이렇게 되거든요. 원본의 값이 바뀌면 복사법도 따로 바뀝니다. 비추천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깊은 복사. 깊은 복사. 영어로는 딥카피라고 합니다. 딥카피라고 해서 이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복문 이용. 반복문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old in array. 그래서 제일 쉬운 배열 만드는 방법, 중괄호 해서 만들면 되죠. 중괄호 해서. 그래서 얘는 이제 얘는 원본입니다. 원본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복사본에다가 복사할 방만 만들어 놓을게요. new into array군요. 그래서 여기서는 방만 만들어 놓겠습니다. 방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만들면 되죠. 그래서 요거는 복사본 데이터 방 복사본 데이터 방만 만들게요. 5개. 네, 반복문 돌리면 된다니까요. 반복문 돌려보겠습니다. 토리 하시면 이렇게 되고요. 반복문으로 new int array에 각각의 하나하나의 방에다가 여기 인덱스 번지죠. 인덱스 번지에다가 old int array에 각각의 하나하나의 방을 값을 그대로 넣으시면 이게 복사죠. 복사입니다. 어디까지? old int array의 값만큼 넣으시면 되고요. sum length 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본 데이터의 값을 복사본 데이터의 방으로 각각 저장. 이렇게 됩니다. 여기 깊은 복사입니다. 제일 쉽죠? 그래서 여기 지금 방 이렇게 하면 새로운 원본 데이터의 방이 만들어졌고, 이 주소 번지가 주소가 뭐 이렇게 되겠죠. 아까처럼 그립으로 따지면 얘는 여기가 되고요. 얘는 뭐 주소 번지가 20번 이런 식으로 되겠죠. 랜덤하게 되니까 제가 그냥 적어준다면 서로 다른 주소죠. 다른 방 주소입니다. 근데 다른 방 주소로는 어차피 유연사는 랜덤하게 방을 만들기 때문에 방 주소를 다른 방으로 만들죠. 만들어지니까 깊은 복사가 되는 거죠. 각각 따로 방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각각 똑같은 데이터를 밀어넣는 게 깊은 복사인 거죠. 그렇게 하시면 깊은 복사. 그래서 이걸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출력은 새로운 배열 출력하기. 출력도 이제 포문으로 출력하셔야 돼요. 그냥 배열의 데이터니까 포문으로 출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의 배열 이름이 new int array죠. 길이가 length 있을 거고 얘를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출력은 sys out로 출력 함수. 내가 출력 함수 축기가 얘도 S out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new int array에
대괄호 해서 I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럼 새로운 배열이 출력되죠. 여기 올드 배열을 새로운 배열에다가 반복 돌리면서 각각의 번지에다 값을 다 밀어 넣었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출력도 반복문으로 출력하셔야 돼요. 배열은 출력도 반복문 이용해야 됩니다.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드릴게요. 이 분복사입니다. 전체 보내드리죠. 전체. 그리고 피드백은 여성분들 클 때 제가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S 55 52 요걸 이제 자바 애플리케이션에서 실행하는 방법은 객체를 만들어서 실행하시면 되는데 여기 지금 섹션 지금 객체 이름이 섹션 050이죠. 050이 그래서 섹션 050입니다. 그래서 050이 객체가 만들어져 있죠. 만들어져 있으니까 객체 변수에다가 객체 변수 점 하시면 함수가 나오겠죠. 객체 변수 얘가 객체 변수입니다. 얘가 객체면 객체 변수. 객체 변수의 점 소문자죠. 객체 변수. 금방 만든 이름이 카피죠. 카피. 카피 어디 앉아 카피. 어레이 카피 4 유즈템플 이거네요. 기대입니다. 그래서 얘가 피톤 복사. 피톤 복사에 대해서 됐죠. 그래서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 네, 이렇게 하면 새로운 배열 같은 경우에는 방을 5개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안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0으로 채워졌습니다. 정수 같은 경우는 초기 값이 0이라고 있죠. 0으로 채워졌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제대로 저장이 됐네요. 1, 2, 3. 네, 여기까지 한 바퀴 넣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배열 복사하는 방법을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복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반복문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사용하기는 반복문이 좀 코드가 길긴 해서 이해하는 데는 쉽죠. 그냥 그대로 그냥 원본을 복사본 방에다가 반복문 돌리면서 하나씩은 한 바퀴 넣을게요. 저한테 쓰는 거는 얘기해 주시고요. 됐죠? 그럼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를 이용하는 함수를 이제 사용법만 아시면 되죠. 함수들은 이제 여러분들 자바 쪽도 마찬가지고 자바스크립트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유용한 함수들을 찾아보실 건데 나중에 이제 유용한 함수편이 자바 쪽도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 뒤편에 앞편에 뒤편에 있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필요한 것들은 다 이제 구글링 하셔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바하고 수학함수, 자바하고 최대값 구하고 싶어, 최대값 함수 이런 식으로 찾아서 맥스 있네요. 맥스 이렇게 찾아서 이제 사용하는 거 아시겠죠? 사용법을 익히시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도 똑같죠.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찾아서 하셔야 돼요. 물론 자바 뒤편에 유용한 함수들을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거 다 할 수는 없고요.
자주 쓰는 것들만 추려서 뭐 소개하는 편이 있긴 하지만 하시다가 코딩 하시다가 필요한 것들은 함수를 미리 만들어져 있는 함수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찾아보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번 이번에는 함수를 이용한 피톤 복사 함수 이용 반복문이 위에서는 이제 반복문을 이용했고요. 피톤 복사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원본 데이터를 문자열로 한번 해볼게요. 배열은 이렇게 합니다. old str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Java 이렇게 하고요. Python 이렇게 하고 C 이렇게 되겠습니다. C 이렇게 되겠죠. 요게 원본 데이터 원본 데이터 데이터고요. 파이썬이 자바보다는 조금 더 짧은 언어입니다. 좀 약간 심플한 언어. 자바를 좀 더 심플하게 짧게 만들어 놓은 언어가 파이썬이죠. 파이썬 또 자바 배우시면 파이썬은 더 쉬울 겁니다. 쉽게 만들어. 그다음에 복사본 데이터 이렇게 맞죠? 그래서 여기는 new str new string 해서 이거는 아까도 위에서 마찬가지로 방만 만들어 놓을게요. 방만 만들어 놓을게요. 데이터 방만 정리 값을 넣고요. 위에는 이제 방을 만든다 동시에 값도 만들어서 밀어넣어놨죠. 중괄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방도 만들어지고 값도 만들어지고 이 안에는 이런 값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값이 없죠. 방만 있죠. 이 상태에서 복사해줄게요. 깊은 복사 함수 사용. 이거는 바로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용법을 보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뭐냐면 array copy입니다. 이런 함수가 있고요. array copy. 요거는 이제 system.array copy 이렇게 보시면 system.array copy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첫 번째가 원본 배열 변수, 두 번째가 원본의 복사 시작 위치 이렇게 내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기니까 밑으로 적어드리고, 그 다음에 복사본 배열 변수 명과 복사 시작 위치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본 배열 길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복사본 원본 배열 변수명입니다. 변수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사본 배열 변수명. 이거는 원본의 복사 시작 위치 인덱스 번호죠. 이거는 복사본의 복사 시작 위치. 이것도 인덱스 번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원본 배열 길이. 이렇게만 딱 넣어주면 복사를 해줘요. 복사를 해줍니다. 원본에 있는 배열의 데이터를 복사본에 있는 배열료 변수명에다가 싹 넣어줍니다. 사용해 볼게요. 사용법은 이렇고요. system.array 카피하고요. 저희 복사본의 배열 변수명이 old str array죠. 요거를 써놓고요. 그 다음에 원본의 복사 시작이 뒤에가 0번, 1번, 2번이죠. 0번부터 다 복사를 해보죠. 0번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배열 변수명은 얘죠. new str array 얘를 넣고요. 길어지니까 밑으로 내릴게요. 넣고요.
그 다음에 복사본 복사 시작 위치도 똑같이 처음부터 똑같이 복사할 거니까 0번 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길이, 원본 배열의 길이, 원본 배열의 길이는 이거죠. 여기 원본 배열 변수명에다가 길이는 점 렌스 하면 길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원본의 데이터가 새로운 복사본에다 데이터에다가 싹 밀어넣죠. 후문보다 훨씬 간단하죠. 사용법 많이 쓰시죠. 사용법 많이 쓰시면 간단합니다. 그러면 잘 복사됐는지 복사본 출력. 복사본 출력은 배열의 출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복문 이용 하셔야 됩니다. 왜냐? 값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니까 반복문 이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반복문 단축키가 뭔가요? 꼬리 이렇게 하시고요. 하시고 복사본의 이름이 USTR 어레이죠. USTR 어레이의 길이까지 반복을 시키면 되겠네요. 여기서 출력 함수 단축키 SRO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새로운 반복문의 배열을 하나씩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하나씩 출력하는 방법이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함수를 이용한 복사 방법. 그래서 방법은 모르셔도 반복문 쓰셔야 되는데 아시면 조금 더 편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다시 보내드리죠. 전체 파일을 다시 보내드리죠. 길지 않으니까 길면 이제 함수만 보내드릴게요. 길면 너무 길어지면 또 찾기 힘드시니까 길면 함수만 보내드립니다. 0502.4바 다시 전체 파일을 보내드리고 이걸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재실행. 여기는 지금 있죠? 피부백 파일제. 이거 그대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되네요. 위에 거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1, 2, 3 빵빵 됐고요. 밑에는 함수를 이용해서 자바 파이썬 C 안 들어간 부분은 널로 초기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죠? 마무리하고 가면 됩니다. 가방적으로 하시는 분은 얘기해 주시고요. 개수, 방 개수. 좀 더 크게 지정을 한 겁니다. 3개만 해도 되는데 그냥 좀 여유. 됐죠? 그러면 5분. 다음 시간에 합시다. 애매하네요. 다음 시간은 약간 애매하네요. 다음은 이제 개선된 폼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 얘기를 개선된 폼이 자바스크립트 때도 있었는데 약간 좀 틀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한번 보시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보고 연습을 드리도록